안녕하세요. 책으로 세계 여행을 꿈꾸는 북튜버 스킴입니다. 하루 한 권 책 읽기 실천을 6월에도 어김없이 성공했습니다. 짝짝짝짝. 총 32권의 책을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 소개한 원서 한 권과 나의 비거니즘 만화책을 빼고 총 30권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 2권을 골랐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보면 5월과 마찬가지로 에세이에 편중되어 있긴 해요. 30권의 책 중에서 에세이가 20권, 소설 3권, 경제 분야 1권, 인문 6권을 읽었습니다. 7월에는 인문이나 경제, 과학을 좀 더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의 책 베스트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라 이 책을 소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지요? 모두 진리양의 완벽한 아이입니다. 완벽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잘못된 세계관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대강 내용을 듣고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이 책은 모두 줄리앵의 자전적 실화 에세이입니다. 김영하 작가의 추천작이라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김영하 작가님의 추천사를 먼저 읽어드리면 모두 진리행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을 탈취하고 그것을 전유하려는 압제자의 생생한 초상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정신적 폭력의 심각성에 다시금 주목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하 작가님의 추천서에서처럼 이 책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정신적 폭력을 가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모두 진리행의 아버지는 완벽한 아이를 갖기 위해 한 광부의 집에서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을 골라 공부를 시킵니다. 미래의 아내를 공부를 시킨 이유는 본인의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한 그는 결국 저자가 4살 되던 해에 시골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아이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홈스쿨링을 하고 담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밤에 지하실에 가둬지기도 하고 아버지가 내는 매일 온갖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요.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가 말이죠. 한 문단 읽어드릴게요. 나는 깨달아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으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나에게 맡은 임무들을 완수해야 한다. 내가 아버지의 계획만큼 해내지 못할까 두렵다. 나는 너무 허약하고 너무 서툴고 너무 어리석다. 나는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 거인 같은 몸짓, 커다란 머리, 가늘고 긴 2손, 강철도 뚫을 듯한 눈길을 가진 아버지 앞에 서면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아버지야 그렇다 치지만 어머니는 왜 아이를 그대로 두었을까 하며 읽는 내내 안타까웠는데 저자도 언급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로 인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듯해요. 그 다음 문장도 함께 읽어드릴게요. 나의 공포감은 그 거인을 오로지 혼자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커진다. 어머니에게서는 그 어떤 도움도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숭배하고 동시에 증오한다. 하지만 결코 아버지에게 맞서지는 못한다. 요새 자주 언급되는 가스라이팅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모두 진리행은 음악과 문학,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사랑하면서 이 엄청난 현실을 이겨나갑니다. 정말 읽는 내내 어떻게 아이가 세상과 단절된 채 그 온갖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는지 경이로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진리행은 15년간 갇혀 지내다가 18살이 되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로 배우고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치료를 받고 결국 본인이 정신의학과 심리학 치료를 전공해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지요.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할 때 부모의 교육 또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히 가정교육과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때때로 본인의 잘못된 행동이나 부모나 또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책의 저자를 보면서 역시 문학과 음악의 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키워나가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역시 모든 것은 나의 자아가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책과 음악, 동물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삶의 위안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소개할 책,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와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아이가 비슷한 면이 있는 듯해요. 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아들러의 개인주의적 심리학을 아주 쉽게 만든 책이지요. 이 책도 역시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텐데요. 플라톤의 대화편 형식을 빌려 철학자와 한 청년이 대화하는 식으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핵심으로 보는 것은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러가 다른 심리학자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죠. 환경을 탓하거나 타인이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것, 그리고 내가 평범할 수 있는 그 용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인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할 수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용기다. 완벽한 아이의 모두진리행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사람이 가장 처음 인간관계를 맺는 부모와의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와의 관계가 어린 아이로서는 가장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거기에 매일 해내야 하는 테스트까지. 그 순간 어린 모드 진리행은 진지하게 살아가면서 삶의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들러의 심리학을 체득하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책에는 인정 욕구를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드 진리행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아이를 비난하고 아이의 모자란 것을 탓했다면 모드 진리행 자신은 그런 인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택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다시 미움받을 용기로 돌아가서 몇 문장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네. 인간은 모두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네.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를 생각하게, 그리고 과제를 분리하게, 어디까지가 내 과제이고 어디서부터가 타인의 과제인가, 냉정하게 선을 긋는 걸세. 그리고 누구도 내 과제에 개입시키지 말고 나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네. 자유를 행사하려면 대가가 뒤따르네. 자유를 얻으려면 타인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 미움을 살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세.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걸세. 어떠세요? 여러분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관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는 삶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게 된 듯해요. 이 책에 자기수용이라는 글이 나와요. 자기수용이란 하지 못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Think Straight,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책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하네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고민하고 집중하는 것. 결국은 남이 아닌 나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교 교리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 역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0명 중 2사람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더 없는 벗이 된다. 이때 나를 싫어하는 한 명에게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어떠신가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남의 이목에 더 예민한 듯 해요. 이 이야기처럼 누구나 다 자기를 좋아할 순 없지요. 대통령도, 연예인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꼭 비판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조금 가볍게 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이란 지금 이 찰나를 뱅글뱅글 춤추듯이 사는 찰나의 연속입니다. 이 순간을 좀 더 진지하게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래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월에 읽은 책 30권 중에 2가지 책을 섞어서 소개해 봤어요.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저에게도 너무 좋았던 책이라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꾹!